첫 번째 강의 주제는 독자 분석을 위한 애널리틱스 활용 및 시각화이고요. 강의되실 분은 강동규 인터넷 컨설팅 컨설턴트입니다. 강동규 강사님 박수 주십시오. 인트렌지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규입니다. 방금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직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에 관련돼서 전방위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오늘 교육이 진행될 세션은 첫 번째로 일단 디지털 뉴스 독자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들을 먼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뒤에 다음 세션에 이어서는 그래서 그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인 구글 애널리틱스가 뭐고 어떻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이론이나 실습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선 주의를 활용을 한다면 사용자들이 어떤 기기로 접속을 했는지, PC나 모바일, 또 태블릿의 트래픽이 각각 얼마나 있었고 그들의 탐색 정도는 어땠는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접속한 기기별로 사용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 유입 기기 특성에 맞는 포인트들도 함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그 문서에는 없을 거예요. 여기는 구글 이메일박스 관련된 실습 내용만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그렇다면 뉴스 사이트로 유입된 사용자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우리 사이트로 흘러들어왔는지 파악을 해보면 어떤 유입 경로가 주요했는지, 어디가 저조한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 유입 채널별로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간략한 제한 포인트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뉴스에 정말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 독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독자들이 가장 관심 가는 기사는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본다면 어떤 분야와 함께 조회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정치 뉴스와 사회 뉴스를 함께 보는 독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경제 뉴스를 보는 독자들은 경제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뉴스를 함께 보는 분이 있다. 이런 인사이트도 하나둘씩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자 집단별로 맞춤형 전략 구성과 실행 가능한 배경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GA를 설치할 경우에 자동으로 수입되는 기본 데이터들이 있어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또 정교한 분석, 또 심화된 분석은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심화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의 목적과 환경에 맞는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사실상
그 저희의 경험상 뭐 GA가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구조상 이 분석이나 이런 툴을 전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재하기도 하고 또 관리 담당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담당자에서 기본적인 지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 기본적인 현황을 모두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를 제작해서 그걸 파악하는 것도 저희는 먼저 권장을 드렸었고 그와 동시에 더 활용도 높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맞춤형 데이터 수집도 필수적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페이지, 어떤 URL을 조회했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위치나 배너를 클릭했는지 또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이 얼마나 재생이 되었고 그 동영상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장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기반으로 더 면밀하게 관심사와 그 관심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흐름과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실제로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나타나면 누구나 이렇게 데이터에 편하게 접근하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더라도 그 전문 인력의 도움이 없다면 그 분석을 자유롭게 다루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텐데요. 그래서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현해서 누구나 접속하고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권장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외부 포털 사이트에 우리 기사가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거기서 유입되는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다 외부 데이터를 포털 데이터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사와 콘텐츠가 주로 소비되고 유입되고 있는지도 내외적인 현황을 아우러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활용하게 되면 유입과 조회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 없이도 누구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내부와 외부 데이터를 둘 다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타 언론사들은 어떤 포털에서 주로 어떤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주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사이트 내에서 빠른 개선이 필요한 그런 구조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도 함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기본적인 데이터 진단을 마친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이 충분하게 갖춰질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 작업을 한 사례들을 실제 사례들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언론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그 데이터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시점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좀 고도화해서 진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추천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서 도입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 수행 배경이나 목적은 본격적인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 단계에서 실행했던 사례들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했던 그 추천 알고리즘을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이트 내 UI UX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가장 최적화는 아닐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지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게 되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엔진, 그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알고리즘에 기반한 추천 기사 영역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어떤 형태로 그 해당 영역이 도입되고 노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실험을 통해서 방문하는 독자들과 그 조회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기사 영역의 레이아웃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를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했던 실험인데요. 시간에 고르게 분할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용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각 안마다 33명의 사용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안에 진입한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 차이를 보였는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위해서 세웠던 가설은 분석 기반의 가설은 추천 기사 영역의 경우에는 기사의 썸네일보다 타이틀을 더 강조하고 더 빠르게 인식시킬 수 있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썸네일과 타이틀, 본문까지 모두 노출시키는 안보다 또 썸네일을 우측에 작게 배치하고 타이틀을 강하게 강조시키고 직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배치했던 안에서 가장 높은 클릭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그 추천 알고리즘의 방식도 참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어떤 기사의 추천 방식,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 방식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도 추가적으로 검증을 했었는데요. 검증 대상이었던 세 가지 방식은 첫 번째는 기사의 본문과 유사한 그런 기사를 노출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기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와 유사한 기사를 노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사의 완동률이 높은 순으로 기사를 추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추천 방안이 있었는데 같은 추천 엔진, 또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실험이었고 그 결과로 더 효율적인 로직이 있다라는 것을, 더 성과가 좀 로직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와 유사한 기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가장 사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에 최적화는 아니었다는 것도 저희가 검증을 했었습니다. 이전 실험이 모바일이었다면 이제는 PC인데요. PC는 모바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더 넓은 지면을 가지고 있고 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기사의 영역도 더 넓고 다양하게 존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알고리즘을 조합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산정해서 기사 본문과 유사한 기사, 또 핵심 키워드와 유사한 기사, 그리고 완동률이 높은 기사, 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서 어떻게 조합해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경우의 수를 산정해서 가장 베스트 안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사례인데요. 또 각 추천 알고리즘이 우측이랑 하단에서 어디에서 배치되었을 때가 효율적일지를 보니까 키워드 유사 기사가 하단에 배치되는 것이 하단 클릭률을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끌어올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메인 페이지,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 엔진을 도입하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PC 화면의 우측 사이드에서 추천 기사를 노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 방식이 뭘까? 완독수 높은 기사를 메인 페이지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실시간 인기 기사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고성과 기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 심층성 기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네 가지 안을 분류를 해서 실험을 돌렸을 때 또 가장 베스트 안이 무엇인지를 검증해냈고 이것을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체 사이트, 전체 사용자 대상으로 확장을 시켜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진행했던 이런 프로젝트들의 수치적인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사의 조회수라든지 방문하는 독자 수 모두 추천 진행하고 나기 전과 후가 크게 성과가 향상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기사의 조회수, 기사 클릭 수가 24% 이상 향상이 됐었고 방문하는 독자들도 이전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고리즘 얘기를 떠나서 PC와 모바일 각 사이트 환경과 구조에 맞는 UI UX를 갖추기 위해서 독자들의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걸 보통 저희가 클릭으로 많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클릭을 시각화를 했는데요. 그 클릭을 시각화해서 사이트 구조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좀 힌트를 얻었던 그런 기반을 가졌던 사례입니다. 독자들의 클릭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열을 재듯이 그렇게 저희가 색상을 나누어서 히트맵 방식으로 저희가 시각화를 시켰었는데요.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건 실제 대시보드 이미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건데 클릭 수가 많을수록 굵어지도록 클릭 수가 낮을수록 옅어지도록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걸 또 GA 데이터랑 연계해서 함께 분석을 했을 때 독자의 시선과 관심도, 그 클릭이 집중되는 핵심적인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소외되는 영역은 또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리한 지면이 어디인가, 유리한 구조가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좀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1차로 리뉴얼을 진행을 했었는데 1차로 리뉴얼을 진행을 했을 때는 모바일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다 의도한 대로 올라가서 만족스러웠지만 PC 유저들은 저희가 새롭게 바뀐 영역에만 집중해서 자꾸 클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수정해서 디벨롭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로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뉴얼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다양한 배너를 노출시켰을 때 어떤 배너가 더 나은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어떻게 UI UX를 변경하고 버튼이나 페이지 내 레이아웃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리뉴얼을 진행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분들이 원했던 그 KPI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UI UX 리뉴얼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들어와서 이탈하는 비중, 기사를 입장에서 이탈하는 비중은 4% 이상 감소를 했고 기사의 조회수는 9%가 올라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영역에 대한 유입은 뭐 2.7배, 퍼센테이지 따지면 270% 정도 향상이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방법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게 권장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원론적인 얘기들도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방향성 트렌드를 같이 공유해 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건 다 독자의 행동과 특성이 변화하고 있고 뉴스를 소비하는 그 경험, 행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천과 유도가 가능하도록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 이것에 기반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도 주목받게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분석을 통해서 독자가 어떤 키워드에 민감하고 또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에 맞는 기사와 컨텐츠를 적재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독자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많이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독자가 유입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평 없이 최대한 많은 기사를 완독하고 또 다양한 기사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할 텐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UI, UX, 저희가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고 사이트 내에서는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추천안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런 UI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도입하기에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도입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작업이 없더라도 일단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A/B 테스터 같은 실험들입니다.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현행에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이걸 이렇게 개선했을 때 뭔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제 그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안을 A랑 B랑 중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실제 독자의 행동에, 독자의 경험에 또 실제 그 지표들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증해보고 나서 반영하는 이 과정이 사실 필수적으로 사이트 개선에 있어서 꼭 참고할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GA, 그리스 순환 툴도 있고 되게 용어도 많고 개념이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접하지를 못하세요. 데이터 툴을 다루거나 내가 무슨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누구나 데이터를 보고 공유받을 수 있고 그걸 바로 일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시키는 것에도 집중을 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일단 사례로 간략하게 첫 세션을 시작을 했고요. 뒤로 이어서는 실제 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루는 방법, 그 이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것은 이제 인쇄물에 나누어 드린 내용 기반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커머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이런 지금 뭐 어떤 비포 애프터가 명확히 나올 텐데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언론사는 이게 뭐죠? 조회가 많이 페이지 뷰가 많이 들고 유입이 많이 되고 클릭이 높아진다고 해서 직접 수익을 들어오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네트워크 배너하고 클릭률이 높아져서 거기에 뭐 이렇게 좀 되는 건 있겠지만 그런 그 수익성도 상당히 만족해 하던가요? 보통 가장 여쭤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조회수, 유입 이거를 가장 크게 신경을 쓰세요. 네. 당연히 클릭이 늦고 기사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KPI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더 수익성이랑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기본 되긴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사실 광고 매체로서
기사의 사이트와 그 기사 페이지가 광고의 지면으로서 또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기사의 클릭 수가 높아져서 기사에 유입된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광고주가 기사의 지면을 할당해서 광고를 게재했을 때 본인의 광고 노출이 높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가장 크게 신경을 쓰시고 사실 근데 지금 아까 항상 CP사면 사실 CP사 페이지 뷰가 네이버 포털 내에서 페이지 뷰가 너무 높지 자기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뷰가 높지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아무리 자기네 페이지에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저희가 되는 거죠? 지금 CP사죠 지금 예시를 든 게요. 그 포털에 게시된 뉴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자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내에서 아니면 포털 내에서 뉴스 소비를 보통은 이제 하니까 요즘 자꾸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냥 네이버 포털 내에서 네이버 내에서 기사를 보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기사를 보는 경우는 그 보다가 뭐 다른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저들이 어디에서 뭘 보고 어느 경로를 거쳐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미처 지금 신경 쓰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이런 포인트에서도 사이트에 유입이 되는데 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고객들이 흘러들어온 패턴을 봤을 때 들어오자마자 어떤 기사를 보여줘야 추가적으로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포인트에서의 공유도 필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한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포털에서 소비되고 포털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마 앞전에 말씀드렸던 SEO로서 어느 정도 표본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지원해서 돌아본다면 소비자가 그냥 오로지 뉴스만을 보기 위해서 포털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색 활동을 하면서 탐색 활동을 하면서 노출되는 기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또 SEO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사님, 여기 지금 뭐 논문으로 어디 쓰신 내용인가요? 요 지금 연구하신, 요 발표하신 내용이 요 그럼 검색 관련 논문으로 쓰신 걸 지금 오늘 공개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다 진행했던 사례. 그럼 아까 전에 그 PPT 자료는 오늘 공유가 안 됐는데, 이따 공유하실 수 네, 있어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럼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GA를 접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저희 잠깐 5분만 세팅할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바로 GA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